해외 부동산이랑 이제는 선진국에 있는 주요 도시 부동산이랑 가격이 겹쳐버리는 거예요. 이 서울에 있는 고급 주택이 원래는 뭐 그냥 5, 60억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200억, 300억 하니까 저희가 100억 주택이 나왔어 했을 때 놀랐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2, 300억대 계약이 나오고 하는데 얼마까지 또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중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뭐 부자들은 막 제일 좋은 거 막 그 중에서도 로열인 거 막 살 것 같은데 또 안 그런 거예요. 신년을 맞아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 박태양의 하이엔톡이라고 우리 이 하이엔드 부동산 업계나 이 고급주택 부동산 업계의 그 관계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시장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 게스트로 BSM 펜트의 김유는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첫 회 게스트를 제가 얼떨결에 섭외가 잘 돼가지고 저는 좀 걱정했는데 왜냐면 이게 사례가 없다 보니까 좀 꺼릴 줄 알았는데 흔쾌히 떼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BSM 펜트가 뭔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일단 BSN 빌사남 부동산은 빌딩 중개 업체로 시작을 했고요. 빌딩을 거래하다가 자산가 고객분들께서 본인들이 거주하시는 주거지나 이제 투자용으로 보시는 분양지 이런 것까지 좀 문의가 많아져서 저희 펜트팀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생긴 거군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이거 끊어가야 되네. 끊었어. 대표님 너무 어색하시는 거. 대표님 채널인데. 근데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아는 고급주거 중개하는 분 중에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저는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미팅 하나 하면은 막 사무실 와서 이렇게 30분 쉬고 이러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그죠? 저희가 빌딩 거래 업체로 더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급주택 시장에서 유명한 회사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보다 더 뛰어나려면은 저희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고 거의 뭐 회사 하나를 차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근데 아직도 뭔가 빌사남 하면은 그런 꼬마 빌딩 이미지가 강하니까 벌써 2년이면 사실 꽤 된 건데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고객분들 사실 뭐 겹치는 손님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자산가분들이 또 겹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진짜 시장이 좁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펜트팀을 아직 많이 더 알려야 돼가지고 또 오늘 불러주신 첫 타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팀장님도 얘기하고 사실 사석에서도 자주 얘기하는 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빌사남이 중개업계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걸 시도를 하니까 그게 뭐 영향이 있겠냐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영향이 사실 되게 있는 거죠. 그 빌사남 채널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성공한 모습 같은 거 보여주는 게 이제 중개업 시작하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중개사로 시작해서 저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사업가처럼 뭐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뭔가 비전이 안 보이면 그런 스마트한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많이 드는 생각이 여기 고급 주택 아니더라도 여기 전반적인 강남 부동산 중개업계에 스마트한 분들이 새로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예전하고 다르게 그 중에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좀 젊고 뭐 너무 외국 이미지를 가도 좋게 되고. 봐주셔가지고 아니. 막 어떤 분들은 아예 막 명문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동네에서 중개업하려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업가의 뜻을 갖고 중개법인을 차려가지고 막 이런 분들도 요즘은 진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고급주택 시장도 초반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될까 싶었는데 올해는 이제 해외 시장까지 계속 또 맞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는 거예요. 아직 대단한 젊잖아요. 거죠, 사실. 그리고 다들. 대단한 네. 거지. 고급 빌라형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고급 주택에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것들은 사실 그렇게 고급하기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안 올라간다. 지금까지 이래 왔으니까 30년 동안 이런 강남의 고급 빌라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이제 훨씬 안 올라간다 이런 게 있고 근데 최근에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몇 년간. 그래서 이게 코로나라는 뭐 이런 이례적인 사태 때문에 그냥 생긴 건지 너무 이제 경기가 과열돼서 아니면은 그냥 트렌드가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완전 초양극화돼가지고 이런 엄청나게 비싼 집들이 더 오히려 비싸지고 막 이런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 왜냐면 최근에 200억짜리, 300억짜리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게 그냥 나오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면 사실 논란이 안 될 텐데 분양이 되고 또 뭐 그런 유명인이 사고 이러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되게 갈리는 것 같아. 이거는 안 올라간다. 투자 가치가 없다. 이런 것도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많고 그러니까 시장이 바뀐 건가? 트렌드가 바뀐 건가? 저는 되게 초양극화 시대가 점점 더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고급주택이 일단 공급량 자체가 적잖아요. 그래서 희소성도 있거니와 분양가도
지금 이제 입주 막 시작한 에테르노 청담만 보더라도 초기에 뭐 130억의 분양을 받았네 하셔도 지금은 이제 매입하시려고 하시면 거의 200억 엄청 올랐죠. 이상으로 보시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어디까지 오를지는 저희도 예상을 못 하는데 저는 떨어질 거라고는 사실 예상은 안 하지만 의견이 분분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파트가 있고 이런 이제 고급 빌라형 고급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서포 나인원 같은 거 말고 에테르노 청담 같은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파트가 뭐 음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수익률이 좋은데 최근에는 사실 아니었단 말이에요. 최근 2, 3년 동안 흐름은 에테르노 청담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게 어떨까 앞으로는? 완전 하이엔드 고급 주택 분양지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된 게 에테르노 청담.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를 그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뭔가 좀 출발 같은 느낌. 완전 비싼.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분양지들도 되게 많잖아요. 1월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청약했다는 소식들이 되게 많이 들리고 있고 그 고액 자산가분들은 시장에 아무튼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퀄리티 좋은 거를 찾으시는 건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상품이 또 계속 나와줘야지 그분들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거주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실제로 그 수요층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아예 좀 그런 거 진짜 상관 안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투자 가치나 이런 거 나는 그냥 어느 정도 그 이제 자산 가치만 좀 보존만 되면 되고 내 주거 만족이 중요한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꽤 많은 분들이 그런 투자 가치나 이런 거 어디가 더 오를까 이런 거 솔직히 신경 쓴단 말이에요. 집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한번 잘 됐을 때 이 확 차이가 벌어지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신규로 나오는 이런 하이엔드 주택 같은 거 상담할 때 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저도 뭐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당연히 분양지마다도 다 특색도 다르고 장단점도 다 다른데 만약에 제가 다시 되팔아 드린다고 생각을 할 때 그 금액에 더 못 팔아 드리겠다 생각을 하면 저는 계약을 못 하겠죠. 근데 그만큼 다른 또 신규 분양지들도 나오고 더 상품들이 개발돼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자신 있게 또 계약을 했던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단지에 대한 얘기로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이 시장 얘기로 가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다시 이걸로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그때 테르노 청담 이제 120억, 130억에 사서 지금 200억까지 왔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예를 들면 지금 200억에 사서 이제 상품마다 조금 더 가고 덜 가고는 있겠지만 30세대 미만의 이런 하이엔드 주택 같은 것들이 괜찮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뭐 먹을 게 있겠냐 뭐 이런 여기로 가면은 사실 이게 끝이 없어. 이 얘기가 그래서 한참 얘기하거든요. 저는 진짜 그 이제 고객이랑 한참을 얘기를 해요. 막 그걸로 뭐 간에 만에 뭐 어떤 서울은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그런 이제 무형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하고 최근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해외 부동산이랑 이제는 선진국에 있는 주요 도시 부동산이랑 가격이 겹쳐버리는 거예요. 이 서울에 있는 고급 주택이 원래는 뭐 그냥 5, 60억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200억, 300억 하니까 그거면은 뭐 두바이나 뉴욕이나 막 LA 같은데 막 이런 집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솔직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자산적으로 보면은 그게 더 메리트 있다고 보는 시선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민 간다 뭐 이런 얘기 해도 대다수의 부자들은 그냥 한국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서울의 이 중심지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집이다 보니까 완전 투자 대상이면은 그 LA에 있는 고급 주택 대비 메리트가 없으면 자산적으로 이게 경쟁이 안 돼 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필연적으로 서울에 살아야 되는 부자들은 있고 이런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니즈는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버블이라면 버블인 건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꺼질 수 없는 뭔가 그런 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해외 살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선진국 주요 도시에 있는 거 대비 어떤가요? 이게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 작년에는 저희 회사가 이제 뉴욕에 있는 부동산이랑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자산가분들이 뉴욕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같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뉴욕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두바이라든지 이제 고객분들이 같이 다니고 있는 추세이고 제가 해외에 거주했던 건 호주여가지고 호주는 또 투자용으로 많이 검토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뭐 시드니나 이런 데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 가봐가지고 가보고 싶어요. 뉴욕을 가보는 게 꿈이에요. 그냥 가면 되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뉴욕이 사실 2박 3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주는 그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곧 회사 이꼴 저기 때문에 이제 BSN처럼 이렇게 규모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도 못 가봤어요. 뉴욕. 아, 그래요? 네, 저도 뉴욕은 안 가봐서 고객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실 때 같이 갈 계획이긴 한데
가봐야 저희도 이제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진짜 해외파도 많고 그러니까 경험에서 오는 이제 그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더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예를 들면 반포랑 비교하고 이게 아니라 뭐 뉴욕이랑 비교를 하고 막 두바이랑 비교하고 막 이런 게 너무 그거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한 작년부터. 아, 이게 저는 고급주택 이 중개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대표님 더 오래 되셨는데 또 최근에 느끼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이게 당연히 고객분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했을 때는 해외 부동산이랑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이랑 같이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어디에 또 거주하실지 어디에 투자를 하실지부터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좀 투자적인 마인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사실 우리 여기 주택 중개사들은 이제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집은 뭐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죠. 뭔가 이런 스탠스가 많아요. 투자처로서의 이제 그런 고려가 조금 적고 이제 빌딩은 사실 그냥 아예 투자니까 어디가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저랑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고객층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투자적인 접근, 그것만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 뉴욕이나 뭐 그런 데 가서 살려고 거주하려고 이제 본다기보다 굳이 한국에다가 200억짜리 집을 살 거면 만약에 거기가 더 메리트가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거주할 생각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 그게. 또 저희가 중개를 하다 보면은 또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비교도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는 고민을 하는데, 최근에 뭐 200억짜리 주택을 매입하신다거나 이런 고객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또 해외에 굳이 나갈 이유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그 부동산 플러스 필수제라서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수요 공급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확 벌어져가지고 뉴욕에 있는 200억짜리랑 어디가 더 오를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집이라서 살려고 거주하려고 매입하는 그런 거니까. 저희가 100억 주택이 나왔어 했을 때 놀랐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0~300억대 계약이 나오고 하는데 얼마까지 또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게 또 지금 굉장히 시기적절한 얘기 해주신 게, 그러니까 200억짜리, 300억짜리 나와가지고 거래도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계속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이제 시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막 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또 여기서도 또 신규로 기획되고 있는 그런 하이엔드 주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시장에 안 나온.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게 100억대로 나와요. 200억 언더로. 왜 그러냐면 이제 더 팰리스랑 뭐 더 피크 막 이런 것들이 100억대 시작해서 뭐 200억, 300억 넘는 분양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100억대 애들이 우르르 빠지고 이게 이제 데이터가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중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뭐 부자들은 막 제일 좋은 거 막 그 중에서도 로열인 거 막 살 것 같은데 또 안 그런 거예요. 또 뭐가 이제 가성비 영역도 있고 굳이 뭐 300억까지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200억 넘고 뭐 250억 넘고 300억 이거는 분양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구나. 100억대 이걸로 가성비라는 단어가 웃기긴 한데 가성비 하이엔드 주택들로 나오려고 해요. 지금 새로 기획되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200억, 300억 나오고 더 가려다가 지금 요 정도에서 약간 당분간 좀 횡보할 것 같은 흐름인 거예요. 왜냐면 신규로 지금 기획된다는 거는 이제 올해 뭐 중순이나 말에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200억, 300억, 야 우리 서울 하이엔드 주택 이제 뭐 500억 하고 1000억 간다, 이거가 약간 우리가 좀 빨랐던 걸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이미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기획 단계에서 막 얘기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거에 또 이제 우리 같은 실제로 수요층 만나는 중개사들 의견이 또 이제 개입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공급자들 만나면 되게 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막 초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무슨 그 기분 나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뭐 에테르노 청단 케이스도 있고 뭐 100억 후반, 200억 언저리 요 정도까지는 정말 좋으면 고급 빌라형 하이엔드 주택도 이제 지불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시작이 300억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아무리 좋아도 그 정도는 이제 수용하기 어려운 시장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웃기긴 해. 근데 100억대가 가성비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게 웃기긴 한데, 100억대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100억대까지 가능하신 분들이 갈 만한 분양지가 또 이제는 별로 없단 말이죠. 맞아. 그러면 상품이 또 나와줘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좋아도 나는 뭐 250억 넘는 건 안 봐, 이런 수요가 사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사실은 당연히 시장 조사하고 수요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이제 올해 시장은 서울 중심지 막 한강변이나 도산대로 변 이런데 이제 100억대 하이엔드 주택이 뭔가 새로운 전략처럼 지금 이제 올해는 또 그렇게 열릴 것 같아요. 작년은 뭔가 좀 이렇게 들떴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도 뭐 200억, 300억 나오는구나, 500억 나오는구나, 가는구나 막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으면서 실질적인 수요층이 아니더라도 이제 관전하는 분들이 재밌잖아요. 그럴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지불하는 분들이 아무리 이제 부자이고 나는 뭐 투자 가치 크게 없어도 돼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산적으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 그 현금 300억 넣고 250억 넣었는데 뭐 2배 오르고 이렇진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인플레이션 해지는 되고 이 정도가 이제 최소한의 정말 아무리 이제 투자 고려를 안 하는 분이라고 해도 그냥 사업만 하고 이제 나는 집이니까 사는 거지 애초에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막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가 그냥 IUC처럼 이렇게 IUC도 별로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거 좀 안 하는 이미지인데 얼떨결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빌딩 하다가 딱 시작을 했어 고급주택을 하이엔드 부동산을 그러면 그냥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한 2년가량 중개업을 하시면서 어떤 거를 좀 일단은 저희가 주택을 중개한다는 거를 일단은 알렸고요. 초반에는 매매보다는 임대차 계약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 뭐 사실 시그닐 월세 임대차 계약만 하더라도 월세만 2~3천만 원인데 그러면 수술만 해도 이렇게 저희가 빌딩 거래할 때만큼이 되는 거라서 좀 마케팅을 많이 하면서 고객분들을 일부러 많이 만나러 다녔었고 시그니엘 위주로 좀 트래픽이 좀 많지 않는가요? 이게 상업용이랑 또 같이 갔던 게 그렇네.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어지는 그 느낌이 네, 좀 있네요. 그래서 아예 집이 아니니까. 네, 건물주 분들 고객이 또 시그니엘에 거주하시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이유도 그거긴 했었고. 그리고 근데 시기적으로도 그때쯤 뭐 2022년 뭐 이때쯤이 이제 시그니엘 레지던스 막 거래 진짜 많을 때, 그러니까 딱 완판되고 나서 완판 직후에 그때 좀 시그니엘 집중적으로 했던 게 완판되고 나면은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 살고 싶으면은 월세 들어가거나 매수하거나 해야 되니까 좀 시장이 열릴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저희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었고 그렇거든요. 또 시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펜트팀이 자리를 잡을 즈음에는 좀 금리 이슈가 있어서 상업용이 좀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기도 했었고 그때는 주택은 또 타격을 받지 않는 시장이어가지고 그때 또 저희가 좀 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초반에는 빌딩 하는 회사에서 주택 한다고 했을 때는 10명 중에 9명이 반대를 했었어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고객분들도 빌딩 이렇게 거래 잘 되고 있는데 계약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왜 힘들게 하냐. 근데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죠. 저도. 저희 회사의 직원분도 하고 싶어하는 직원도 있었고 김윤수 대표님도 고급주택을 계속 이제 중개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빌딩 중개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다 그런 집 중개하는 거지 않나요? 멋있는 집 같은 거 중개하는. 보여줄 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자주 하는 생각 중에 지금 또 서울 이 중개업계에서 유튜브 시장은 거의 뭐 빌딩 중개하고 이런 분들은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주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고급주택은 보여줄 게 많잖아요. 근데 막상 유튜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여기 고급주거 관계자나 뭐 하이엔드 부동산. 그래서 박태양의 하이엔드 취지가 강제 대비 하이엔드 부동산 업계 분들의 강제 대비. 저는 아직 업계에서는 그래도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에는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안 했었고 뭐 실제로 좀 거래도 이제 많이 해왔고 하니까는 하기만 하면 되는데 데뷔를 시켜주신다고 하시니 또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분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경쟁인데 그게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미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유튜브는 경쟁이 아니야. 예를 들면 빌딩에서도 뭐 빌사남 보면은 그 옆에 뭐 빌딩 어쩌고 뜨고 뭐 빌딩 어쩌고 뜨고 이런 식으로 빌딩 유튜브를 보게끔 하는 거거든. 사실 이 소비자는 비슷하기 때문에 시장이 작아서 그러다 보면은 빌딩 시장 전체에 영향이 있는 이런 건데 지금 사실 여기 우리 서울에 이런 하이엔드 주택 이런 거 신규 공급되려는 것도 많고 이런데 그거에 비해 여기 지금 유튜브 이게 진짜 작은 거야 진짜 사실. 굳이 제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직은 저희 펜트팀이 조금 미약해서 고객분들 발품 팔고 다니는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드러낸다기보다는 소소하게 또 영업을 하고 소개받고 맨날 바쁘다고 하셨는데 그냥 맨날 이렇게 만나러 다녀요. 그러니까 누구든 소개해달라고 그거 하고. 자체가 뭐 맨날 계약을 한다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거는 과장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스타일이 다른다고 한 게 많이 진짜 미팅을 자주 하시는 뭔가 그런 외향적인 그런 것 같아요. 외향적인 것도 있어요. 초반에는 하루에 10명 이상은 무조건 만나야 된다.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 진짜 저도 과장이 아니라 미팅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 고객 없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근데 뭔가 실제로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좋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초반에는 많이 만났고 그 스타일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불안해요.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마침 또 1회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좋긴 좋은 게 사실은 BSN 펜트 말고도 그런 상업용 부동산 다루는 업체들에서 이 고급주택 하려고 얘기도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 전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저희 그 같이 하는 뭐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맨날 얘기했던 게 되게 응원을 했거든요. 진심으로 그 잘 되기를. 왜냐면 이게 어차피 경쟁이면서 동시에 같이 이 시장 풀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급자들은 열심히 이제 막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 전선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약간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이제 전문성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뭐 상업용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오는 걸 응원했는데 대부분 사실 적응을 어려워하고 시작한다고 말은 했는데 막상 뭐 거래되는 건 없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모를 만한 그런 업체들에서도 거기 막 나름 고급주택 중개한다고 그냥 써있기만 써있고 그랬는데 BSN 펜트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예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뭔가 진짜 파트가 생겨서 고급주택 트래픽이 있고 뭐 이런 게 원인이 뭐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계약하고 나면은 계약한 고객분이 또 다른 분 연결해 주시고 또 그 계약이 또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분 연결해 주시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거래량이 뭐 다른 데 비하면 많지는 않죠. 대표님 엄청 많이 또 계약하시느라 바쁘신데 저희는 진짜 그거에 이런 거 비하면은 너무 부족하고 아, 팀장님이 진짜 똑똑하시다. 이게 많이 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시기질투만 받지 득되는 게 없어. 진짜로. 아 근데 여기 고급 주거용 부동산 이쪽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예를 들면 뭐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이러면 매물 같은 걸 올리면 잘 팔리면 이런 거 올리지도 않는다 막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사실 댓글 같은 데 보면은.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뭔가 적임자를 찾아야 되는 좀 그런 게임이니까 여기 아주 비싼 거는 잠재 수요층 자체가 이제 그런 일반 아파트랑 다르게 작아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거를 알리기 위해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거지. 왜냐면 요즘은 매물이 나옴과 동시에 그냥 유튜브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안 팔려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야지 서로 나중에 매도자들도 팔고 싶을 때 빨리 팔리고 이게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뭐 유튜브나 막 이런 데서 좋은 거죠. 서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 사람들도 팔고 싶을 때 팔리고 중개사들도 거래가 많아지고 그래서 강제 유튜브 데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좀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실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새로울 것도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막 20년 하시고 막 이런 분들 궁금해요. 있잖아요. 재밌어. 왜냐면 실제로 만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지만 그분은 저를 이제 유튜브 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 얘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저를 만나자마자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그분 입장에서 신선한 거예요. 본인은 이제 20년 됐는데 박태양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뭐 고급주택 시장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름의 재미가 있는 거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래서 만나자마자 토론이 시작이 돼 그냥. 근데 그런 거를 아 나 이거 콘텐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되게 재밌어지겠는데 네. 하이엔드 톡. 그래서 그분들을 끄집어내는 게 지금의 좀 숙제예요. 왜냐면 좀 거부감이 있잖아. 사실 본인도 오래 했고 막 이런데 중개 업체 대표도 있고 뭐 분양대행사 대표도 있고 시행사 대표도 있고 이런 고급주택을 전문으로 해온 분들이 나름의 자부심들이 되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고급주택 역사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거의 뭐 1세대 막 이런 분들이라고 해봤자 아직 젊어요. 뭐 할아버지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대되네요. 하이엔드 톡. 저는 이렇게 시장에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 나누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요즘 시대에는 나만 가지고 있는 매물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쵸. 뭐 그런 의미도 없거니와 그래서 같이 업계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벌써 근데 진짜 팀장님하고 안 지가 꽤 됐어요. 저희 시작할 때부터 인사드리러 또 왔었으니까. 아 그런가요? 근데 이렇게 또 받아주시는 부동산도 많지도 않아요. 뭘 받아줘요? 아 호의적으로 그러니까 그죠 경쟁이라고 생각해서 네, 맞아요. 뭐 그게 나쁘다기보다 지금은 사실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이렇게 나름 하이엔드 주택이 이게 붐이라고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상품성이나 시장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숨어있는 이런 걸 찾는 그런 소비자한테. 제가 공통 질문으로 하려고 했던 게 200억 이상 시장이 지금 생기네 만에 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대뜸 질문을 좀 해보자면 왜냐면 이거 부정적인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지금이 약간 이제 좀 과열이다 막 던지는 가격이다 막 이렇게 소비자들 중에도 있고 그 업계 관계자 중에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근데 이게 마냥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닐 것 같아 진짜 이게 뭐 짧은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뭐 20, 30년 동안 이런 이제 고급 빌라형 이런 것들이 안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 시장이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마냥 긍정적이었으면 사실 네. 거래량 더 많았겠죠. 지금은 그렇게 반반
의견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상반기 아직 얼마 안 지났으니까 좀 흐름 보면서 투자용이든 거주용이든 고객분들이나 저희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또 좀 흉흉해가지고 뭐 PF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규 분양 관련해서는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거 확실하다고 하면 또 많이 또 하시겠죠. 그리고 이게 일단 뭐 한 2, 3개월 늦게 한다고 뭐 대단히 이게 소진이 되고 뭐 이럴 것 같지 않아서 이게 분양가가 이게, 점점 오른다고는 그건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 정도까지는 그냥 리스크 비용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좀 신중해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중개업계 관계자들도 그래서 지금 뭐 적극 권하기보다 약간 서로 뭔가 그냥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지 아예 그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의 숫자가 적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되게 나름의 또 화제라면 화제예요. 진짜 이 시장 이미 고객분들은 나와 있는 상품들은 다 알고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둘러보셨고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게 어떨까 그냥 이러고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상반기에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신규로 나오는 것들이 계속 뭐 200억, 300억, 400억 갔으면은 사실 진짜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뭐 100억대 막 이런 것들이 꽤 좋은 입지에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이엔드 주택 분양 사업장 중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싸봤자 뭐 100억 후반, 막 200억대 막 이러니까 100억대 초중반 이런 것들로 후루룩 나가고 막 이랬었는데 일부러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 또 전략적으로 조금 면적이 뭐 작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도 근데 면적이 작아지는 것도 일리가 또 있는 게 최근에는 세법상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되고 막 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용 74평을 딱 맞춰가지고 짓는 요거에 대해서 애매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싸리 호화주택도 아니고 취득세 중간 안 되는데 나중에 괜히 뭐 트집 잡혀서 이렇게 될까봐 근데 아예 뭐 그냥 전용 63평 뭐 55평 이렇게 돼도 사실 실면적은 뭐 80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억대로 나오려고 하는 게 이게 절묘하게 그분들이 같이 상의를 한 게 아닐 텐데 근데 시장이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품들이 딱 이렇게 조금 이제 그런 거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아니 오늘 처음 박태양 TV 하이엔톡 1화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어떠셨는지? 혼자만 일하는 분위기였는데 대표님이랑 이게 시장에 관한 얘기랑 중개업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보다 훨씬 업계에 오래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도 나와가지고 재밌을 것 같죠? 네, 하이엔드톡 하면 너무 재밌게 시청을 할 것 같아요. 섭외, 제가 제일 기대되는 섭외를 부분은 해가지고. 그거였고 또 첫 화부터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너무 다양한 주제로 두서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또 그쵸. 불러주시면은 또 아니, 그러니까 재밌는 저도 얘기할 수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 좀 길어져서 그런데 얘기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사실 오늘 지금 1화여서 제가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 다시 또 추가로 제가 찍어요. 보충 그거를 저번에 못한 얘기 초청을 좀 해가지고 할게요. 네.